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채색화 미나를 강의하고 있는 김정하라고 합니다. 제가 처음으로 지금 여러분들께 유튜브로 인사를 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처음이라서 너무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되게 이제 걱정도 되고 혼자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려고 하니까 조금 어색하기도 한데 일단 오늘은 간단하게 수업 진행 한번 해볼게요. 네, 저는 지금 이거 캔버스거든요. 보통은 이제 제가 나중에는 좀 체계적으로 해서 조금 더 다양한 영상을 올려드릴 텐데 우선은 오늘은 첫 시간이고 제가 어떻게 보면 좀 시험 삼아 이렇게 여러분한테 선을 보이는 상황이라서 오늘은 간단하게 또 한국 채색하지만 한지 하잖아요. 보통 한지에 이제 악유를 먹여서 이제 작업을 하게 되는데 저는 이제 그 한국적인 채색화 미나를 이제 위주로 하고 있지만 동양의 재료를 떠나서 또 서양의 재료 또 여러 가지 혼합적인 재료를 사용해 가지고 작품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캔버스에 미나 우리 한국 채색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캔버스예요. 20곱하기 20짜리 캔버스인데 이것도 충분히 저희가 원하는 작업들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캔버스가 이제 이런 종류다 보니까 여기에는 아크릴 물감 또는 한국화 물감 쓰셔도 상관은 없고요. 거기에 이제 악교를 이제 배합해서 같이 써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캔버스지만 이제 뭐 수채화 개념 아니면 또 불투명하게 아크릴 이렇게 유화까지도 이제 다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 간단하게 그 모란 아시죠? 모란? 우리나라 모란은 부귀영화를 이제 상징하죠. 그래서 꽃 중에 왕이다 해서 아주 아름다운 꽃이에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모란은 이제 모란의 역사가 더 깊죠, 그죠? 근데 모란은 일반적으로 부자 되라, 그 다음에 건강하게 잘 살아라, 복되게 잘 살아라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서양을 비춰보면 서양이 해바라기 많이 좋아하시잖아요. 황금색이고 노란색이고 그래서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 이제 거의 동양에서는 모란이 부귀영화를 뜻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많이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는 이제 모란도를 많이 시작하게 되는데요.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예쁜 모란을 제가 지금 작업하는 모란이에요. 그래서 모란을 예쁘게 하나 떠났어요. 떠났고 지금 제가 작품하는 시리즈 중에 이제 이게 들어가는 이제 시리즈인데 오늘은 캔버스에 조그맣게 한번 연출을 해보겠습니다. 자, 캔버스는 29x20 사이즈로 조그맣게 준비했어요. 자, 그리고 밀어놓고 자, 이제 이 모란을 어떻게 배치할 건가? 이 모란은 시중에 이제 도안도 되게 많이 나와 있고요. 여러분이 예쁜 꽃을 또 스케치 하실 수 있으면 스케치 하셔가지고 이제 사용하셔도 되고 또 도안도 여러 가지 이제 책들이 많이 판매를 해요. 그래서 우리 미나 전통 채색화는 이제 전통 채색화인데 또 미나라고도 하고 제가 그렇죠. 근데 한국 채색화라고 저는 그렇게 해서 인식을 하고 있는데 한국 채색화 속에 미나가 들어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나는 이제 서민들에 의해서 많이 발전된 그림이다라고 이제 생각하시고 또 그렇게 실상해 왔고요. 근데 이제 한국 채색화는 이제 공중화, 관화, 우리나라에서 그려졌던 우리나라의 어떤 민족성을 가지고 그려졌던 그런 그림들 속에 채색이 들어간 거를 저는 한국 채색화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의 이제 흐름에 미나라고 단정지어서 그 시대에만 있었던 채색화다라고 하면은 조금 너무나 한정적이에요. 그래서 폭을 넓혀서
채색이 들어간 우리나라 전통적인 그림을 한국 채색화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 19세기 말에서 18세기 말, 19세기 초 굉장히 성행했던 우리 민중에 의해서 이제 백성들에 의해서 많이 성행하게 됐던 그 그림을 이제 민화라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한국 채색화 속에 또 민화 이렇게 저는 이제 분류를 하고 함께 그려 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이제 요거는 이제 모란이에요. 그래서 모란을 일단 한번 여기다 그려보는 연습을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는 크게 어렵지 않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접근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모란은 제가 이제 여기가 그냥 한지예요, 한지. 예, 화선지라고 보면 되고요. 화선지에 이제 이쁘게 떴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어떤 그림이 있으면 밑에 받쳐서 이제 보시고 위에다가 이렇게 뜨셔도 돼요. 동안은. 그래서 이거를 일단 제가 중심에 놔도 되는데 제가 지금 한쪽으로 좀 몰아가지고 놔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할 건데 우리 캔버스다 보니까 지금 이 바닥에 그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걸 이렇게 그리면 안 되겠죠.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그냥 옆에 두고 보셔도 되는데 이거를 이렇게 놓고 그냥 바로 뜨고 싶으시잖아요. 그쵸? 우리가 막 전공 살려가지고 뭐 입시를 보거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쉽게 재밌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하겠습니다. 그래서 먹지가 있어요. 먹지 이렇게. 먹지는 컬러별로 있어요. 흰색 먹지도 있어요. 흰색 먹지도 있고 뭐 빨주노초 파남보 여러 가지 먹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까만색은 이제 굉장히 테두리가 이제 까맣게 나오니까 나는 이제 좀 빨간 꽃을 하고 싶어. 그러면 거기 색에 맞춰서 빨간색의 먹지를 대고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까만 먹지를 일단 대볼게요. 그래서 보통 우리 한지에다 이렇게 한지에 우리가 작품을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거의 먹선을 먼저 뜨죠. 먹선을 뜨고 난 다음에 그 안에 채색을 하는 게 이제 기법인데 이거는 캔버스에 하니까 반대로 먹지를 깔고 위에 본을 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연필이나 부드러운 볼펜을 이용해서 여기다가 한번 이렇게 우리 너무 쉽죠? 이렇게 요 선 따라서 이렇게만 그려주시면 돼요. 열매. 네. 이거는 꽃술인데 수술을 열매처럼 표현해서 우리 굉장히 꽃이가 이제 퍼져서 또 다른 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또 거기서 또 피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둥글둥글하게 제가 이거는 씨앗을 둥글둥글하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꽃씨를 담고 있는 꽃주머니, 꽃씨 주머니, 그 다음에 이제 잎사귀가 아니라 꽃잎이죠. 꽃잎도 이렇게 엠플루만 그리면 어디가 그려졌는지 안 그리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색 볼펜 같은 걸로 이제 이렇게 해주시면 그려지는 부분이 다시 이제 또 안 그려도 되니까 편하시죠. 그리고 꽃이가 이렇게 해서 뭐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죠. 너무나 쉽죠. 자, 잘 보이나? 안 됐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해서 한번 제 수업은 앞으로 이제 계속 영상을 제가 조금씩 이제 올리면서 많은 분들과 소통도 하고 다양한 이제 뭐 현대 전통미나 그 다음에 현대미나 현대 채색화 그 다음에 뭐 창작까지 해서 지금 이제 보통은 시작하실 때 이제 미나에 제가 포커스를 일단 맞추겠습니다. 미나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면 그림을 전공하지 않으셔도 그림을 이렇게 편하게 그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돼요. 왜냐면 도안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려 나가는 법부터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예술의 세계가 쉽지는 않죠. 창작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우리 전통을 계승한다.
계승하는 방법부터 이제 천천히 배우는 거니까 따라한다, 모방한다 이런 개념부터 하시면 되니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쉽게 접근을 하시다가 근데 이제 거기서 끝나버리면 너무나 그냥 뻔한 그림밖에 안 되죠. 근데 어때요? 하시다가 이제 필력이 쌓이시고 실력이 느시고 이렇게 우리 그림에 대해서 이제 이해가 이제 다 됐을 경우에는 이제 자기만의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이 이제 최종 목표죠. 그죠? 자기만의 작품을 만들어야죠. 그죠?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채색화, 민화를 일단은 전통적으로 어떻게 그려졌는가를 먼저 다 습득하고 계승한 다음에 자기의 작품으로 다시 발전시킨다 그런 개념으로 저는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 접근하실 때는 되게 쉽게 접근하실 수 있어서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어때요? 다 됐죠? 이렇게 보시고 이렇게 보시면 다 됐네요. 이렇게. 그래서 어때요? 이야, 친절한 먹지와 이 폰이 이렇게 하나의 작품이 됐어요. 그래서 조그만한 정말 29박 20cm니까 너무나 손바닥만 하잖아요. 이렇게 요만한 거죠. 근데 여기에 작품 하나가 똑딱 됐네요. 그쵸? 자, 그럼에도 문제 없죠? 너무 쉽죠? 나는 그림 못 그렸어 해도 크게 상관없어요. 나는 학교 다닐 때 그림 별로 자신 없었어 하던 분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하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하고 그냥 금방 하나 작품이 완성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거기에 대한 조그마한 성취 그리고 내 방에다가 하나 그냥 걸어 놓으시든지 올려 놓으시든지 그래서 나도 그냥 그림 하나 뚝딱 완성했다 그렇게 즐겁게 가시면 돼요. 재밌게 가시면서 조금씩 이제 발전하시면 돼요. 저는 이제 한국화 물감을 써요. 한국화 물감을 쓰는데 한국화 물감을 써도 되고 이제 분체를 써도 되고 재료에 대해서는 제가 또 나중에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한국화 이건 물감이에요. 한국화 물감은 수채화 물감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한국화 물감에다가 우리 보통은 악교를 섞어서 얘가 색이 날아가지 않게 이제 고정이 될 수 있도록 딱 픽스가 될 수 있도록 악교를 섞어가지고 이제 한지에는 이제 그림을 그리고요. 저는 이제 캔버스 생소하죠. 재료를 이제 저는 서양 재료로 캔버스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는 아크릴 물감 하셔도 돼요. 그러면 좀 편하게 하실 수 있고 한국과 물감에 악유를 섞은다 그러면 그 성질 자체가 이제 아크릴화 되니까 그렇게 쓰셔도 돼요. 또 수채화 물감밖에 없다 그러면 수채화 물감에다 악유 섞어서 쓰셔도 돼요. 그러면 아크릴화가 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나는 악유가 없다 그러면 그냥 수채화 물감만 쓰셔도 돼요. 그냥 한국화 물감만 쓰셔도 돼요. 수채화 어떤 건 상관없어요. 나 포스터 물감 있다 그럼 포스터 물감 쓰셔도 돼요. 그래서 이거는 다시 배접이란 과정을 거치지 않고 요 자체만으로 그냥 작품을 딱 완성시킬 거니까 여기에 그냥 좀 수채화 물감이 있어도 물이 떨어뜨리거나 뭐 이렇게 특별하게 여기에 뭔가 해를 가하지 않은 선에서는 이 작품 그대로 있을 거니까 크게 상관은 없어요. 아셨죠? 그래서 저는 오늘 간단하게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게 먹물이에요. 먹물인데 이제 악유가 섞여져 있는 거죠, 사실은. 근데 이거는 청색이요. 청색 먹물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것도 이제 시중에 팔아요. 조그만한 거. 이게 좀 작은 사이즈고 이거보다 더 작은 사이즈가 나오나요? 글쎄요. 이거 180ml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는 되게 저렴해요. 얼마 하지 않아요. 몇천 원? 이 정도?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색을 저는 되게 좋아해요. 이런 먹색, 청목색은 만들어서 약간 비슷하게 나오는데 똑같이는 잘 안 나와요. 느낌이 좀 틀려요. 일반 물감하고 물감을 섞어서 내는 느낌하고는 조금 틀려요. 그래서 재료도 이제 다양하게 쓰시다 보면 이렇구나 이렇게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또 중간중간에 제가 재료에 대한 설명도 해드리고 앞으로 이제 이렇게 영상을 제가 얼마큼 이어갈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그래도 많은 분들이 서로 제가 지금 강의하는 그 내용에 조금 더 즐겁게 재미있게 다가오실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이신가요?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놓을게요. 이렇게 나오겠군요. 이렇게. 그래서 그냥 꽃접시 팔레트 사기로 된 거. 그 다음에 그냥 채색할 수 있는 붓 하나,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그 다음 또 큰 붓 하나. 이제 보통 발인 붓이라고 하는데 발인 붓이라고 해요. 근데 조금 큰 건 괜찮아요. 좀 크고 여기가 모가 이제 다른 모보다는 조금 짧죠. 이렇게 비교해보면 좀 짧아요. 모가. 그래서 약간 좀 탄탄해요. 그래서 이걸로 그라데이션을 할 거예요. 우리 이제 한국 채색화 용어로는 이제 발임이라고 하죠. 발임, 그라데이션.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그라데이션 해서 하나를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순서나 이런 거는 크게 상관없이 이 작품은 그냥 꽃 하나를 내가 한 가지 색으로 채색을 해서 완성한다. 너무 간단하죠. 그런데 예쁘게. 그래서 그런 기초적인 과정들은 제가 나중에 하나하나 조금씩 올려드릴 거예요.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일단은 밑색을 사실은 맨 처음에 우리가 이제 한지에 정통으로 할 때는 한번 밑색을 깔고 난 다음에 그 위에다가 다시 다른 이제 더 진한 색이라든지 더 연한 색이라든지 올려서 그라데이션 시키고 그거를 이제 발임이라고 이제 부르는데, 저는 이거를 일단은 이 흰색이 밑에 깔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할게요. 흰색이 밑에 깔려 있다. 밑에 일단 깔아놨다. 깔아놓고 그 다음에 올리는 색은 청색으로 올릴 거다라는 개념이에요. 지금 처음으로 지금 이걸 보시는 선생님들이나 보시는 분들은 이게 지금 무슨 말이지 하나도 모르겠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답답해서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렇게 하는 것만 일단은 보셔도 돼요. 이렇게 해서 별다른 설명 없이 제가 그리는 것만 보시고도 이렇게 그림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저는 이제 여기 다 깨끗하게 물을 적셔가지고 조금 닦아줘야죠. 이렇게 놓고 여기다가 살짝 적셔서, 너무 말라있으면 이게 다 스며드니까 이렇게 발랐잖아요. 이렇게 하고 여기서 그냥 이렇게 가지고 오는 거죠. 가지고 오는데 이게 좀 잘 안 되실 수는 있으세요. 이렇게 그라데이션이 뭐예요? 점점 진한 거에서 점점 연하게 오는 거잖아요. 이렇게 끌어오면서, 근데 이게 처음에는 잘 안 되실 거예요. 이게 잘 안 되실 거예요. 근데 끌어오면 오는 대로 그냥 이렇게 보이신가요? 약간 이렇게 층이 든 좀 어두운 것부터 연한 것까지 이렇게 자연스럽게 끌고 내려와 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캔버스는 아무래도 스밈이나 이런 것이 많지 않다 보니까 이게 붓자국이 날 수도 있고 이렇게 띠가 생길 수도 있고 그렇죠. 괜찮아요. 캔버스의 성질이니까 요거는 괜찮아요. 이제 한지에 할 때는 이게 아주 곱게 붓자국 없이 어떤 끊김 없이 쭉 내려와지는 것이고, 캔버스에는 그런 느낌이 다 안 나더라도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어느 정도 차이가 있죠. 이렇게 해서 여기도 바로 옆에 할 때는 또 번질 수가 있으니까 너무나 바짝 되어있지 마시고 살짝 띄어서 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꽃 모양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먼저 칠하실 때도 이렇게 약간 비슷하게 이렇게 돌아가는 부분 비슷하게 이렇게 해놓고, 그죠?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볼까요? 방향이 지금 어떻게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천천히 조금씩 기술적인 부분도 유튜브도 촬영하는 것도 조금씩 제가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씩 더 좋아지겠죠. 저도 뭐든 마찬가지죠. 제가 이렇게 처음으로 유튜브 영상 올리는 것처럼 제가 이제 중소분 많이 했는데 이렇게 영상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해서 올리는 거는 글쎄요,
코로나 때는 좀 해보고 그 뒤로는 안 했는데 좀 어색하기도 하지만 또 방향이 어느 정도 맞는지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이제 제가 조금 체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보이시죠? 그래서 안쪽에는 꽃잎들이죠. 지금 꽃잎들 하고 있어요. 이거 하실 때 옆으로 바로 하면 또 번질 수가 있으니까 여기 마를 시간 동안, 근데 캔버스는 조금 늦게 말라요. 한지가 훨씬 더 빨리 마르거든요. 그래서 일단 마르게 놔두고 이제 뭐 다 똑같은 이제 청색으로 제가 올릴 거니까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여기 끝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만드셔도 되고 크게 상관은 없어요. 근데 너무나 삐쭉삐쭉 해가지고 놔두지 마시고 이렇게 하나 덩어리를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붓끝도 조금 펴가지고 좀 펴가지고 이렇게 살살살살 내려셔야 돼요. 그냥 그 붓을 너무나 힘을 주고 내려버리면 다 닦여 버리거든요. 여기가 보실래요? 이렇게 해버리면 여기 다 닦이죠. 여기 다 닦여요. 여기 다 닦여 버리니까 이거를 그냥 진한 색은 진한 색도로 살짝 놔두고 끌어올 때 이 붓이 조금 손가락에 힘을 살짝 빼고 살짝 빼면서 살살살살 모양이 잘 만들어지나 잘 따라오나 보면서 이렇게 내리시면 돼요. 내리실 때 여기가 너무나 이제 계속 내리다 보면 똑같은 색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살짝 여기 닦아주세요. 붓끝을. 그럼 색이 좀 빠지죠. 이렇게 색이 빠진 상태에서 오셔서 다시 끌어내려 주시는 거예요. 근데 끌어내릴 때 좀 어려우실 수도 있다. 근데 이게 잘 안 끌어내려진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물이 없는 거예요. 발인 붓에. 그래서 여기에 물을 좀 섞어 물을 조금 촉촉하게 적셔준 다음에 다시 이렇게 내려주시면 돼요. 근데 이제 진짜 그 붓을 정말로 처음 이렇게 접해보신 분들은 이게 좀 어려우실 거예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데 뭐 곱고 예쁜 발림이 예쁜 그라데이션 아니더라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사실 수채화나 유화나 그냥 붓터치가 가는 대로 그냥 그렇게 하거든요. 그냥 그라데이션 하고 명암 넣고 막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이게 이제 뭐 번짐이 있거나 없거나 크게 상관없이 이런 느낌으로만 그냥 쭉 내려와 주셔도 괜찮아요. 넓게 끝을 조금 넓게 해서 넓게 해서 조금 내려오면 훨씬 더 붓자국이 많이 안 나니까 더 넓은 면을 바로 내릴 수 있으니까 그죠? 붓자국 좀 덜 나죠. 그래서 이제 끌어내리면서 여기 또 중간에 이제 끌어내린 것이 이렇게 그라데이션이 되면서 또 내리면서 조금 더 점점 연해지게 있잖아요. 그죠? 이거 그냥 제가 닦지 않고도 이렇게 한 붓으로 이렇게 쭉 내렸어요. 어때요? 그러면 그냥 계속 쭉 내려오면서 여기에 묶고 또 내려오면서 묶고 하다 보면 어두운 것부터 연한 것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맨 처음 이제 미나를 배우신 분들은 이게 발임인데 이게 그라데이션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이게 되게 나는 그냥 깨끗하게 안 되지 이러면서 되게 막 슬퍼하시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화풍이든 약간 추구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추구하는 거는 곱고 이쁜 발임이긴 하나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캔버스에다가 하기 때문에 이렇게 스미고 예쁜 발음은 되지 않아요. 대신에 그 어두운 것부터 점점 연하게 온다라는 개념만 조금 알고 계시고, 뭐 붓자국이 좀 난다거나 이렇게 약간 뭉친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이 캔버스가 갖고 있는 성질이 원래 그러니까 거기에 그냥 이해하시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조금 뭉치고 번진다 해도 뭐 번질 것까지는 아닌데 약간 뭉치겠죠. 잘 안 펴지고 이런 부분들은 괜찮아요. 괜찮아, 아무 문제 않아요. 자, 이런 식으로 되겠죠. 보이신가요? 자세히 보면 또 이렇게 뭉치기도 하고 약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느낌으로만 오면 좋은데, 아마 이 느낌으로도 이제 처음 시작하신 분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근데 좀 묻고 조금 흐트러지고 그러면 어때? 그죠? 그거조차도 이쁠 거예요. 근데 이거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는데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림을 그리면서 조금 이제 뭐랄까요? 접할 때 뭐 어떤 큰 목적이 다들 있어서 이거를 하지는 않으시잖아요. 그냥 조금 취미로 한번 해볼까 해서 접근을 많이 하시는 거라서, 하시면서 그냥 안 돼도 뭐 잘 안 되고 뭐가 잘 안 되고 잘 안 발라주고 뭐 목선도 잘 안 떠주고 막 그러시잖아요. 그러실 거예요. 그러시더라도 그냥 뭐 그러려니 뭐 나는 막 미술에 소질 없어 막 이렇게 하시고 하시면 재밌게 못 하셔요. 그죠? 그래서 미술에 소질이 뭐 얼마나 있나요? 또 관심 있다 보면 하다 보면 또 돼요. 그게 그러니까 관심이 거의 그냥 관심. 나도 저렇게 해서 내 작품 하나 만들어 보고 싶다. 나도 따라 해보고 싶다. 이렇게 해서 시작하는 거죠. 좀 번졌죠? 이런 데가 번졌으면 괜찮아요. 번져도. 아니면 이제 캔버스니까 이제 스미는 게 이제 쉽게 스미지는 않으니까 깨끗한 붓으로 닦아주시거나, 아니면 물티슈로 마음에 안 든다. 저는 이제 안 닦는데 혹시나 마음에 안 든다 그러시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물티슈로 해서 여기 조금 닦아주시면 돼요. 또 배경도 칠하면 되니까. 근데 꼼꼼하신 분들은 어떻게든 여기를 막 다 끝까지 지우셔야 하는 그런 분도 계세요. 그래서 조금 더 여기를 수정해 볼까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약간 넓혀도 되고, 번진 부분까지 살짝. 그래서 지금 물이 있으니까 여기도 번질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마르면 그때 조금 수정하셔도 되고,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이거를 한번 완성해 보겠습니다. 이 파란 먹물은 악교가 지금 다 들어있어요. 네, 먹물 자체는 우리 아시죠? 우리 지금은 먹물이라고 나오지만 저 한참 공부할 때는 먹물이란 게 없죠. 벼루하고 먹이 있죠. 그거를 이제 갈아가지고 정말 한 작품 만들어내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소요가 되는지 몰라요. 도 닦는 느낌으로 이런 작품도 하나 만들어내려면 엄청 며칠이 걸리는 거죠. 그렇게 했었어요, 공부를. 그래서 먹도 이제 갈기에 따라 진먹이 있고 연먹이 있고 이렇게 농도 조절이 돼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물로도 이제 농도 조절을 하긴 하지만, 그래서 열심히 갈아가지고 이제 선 그리고 도안 뜨고 이렇게 했었죠. 그 다음에 근데 이제 거기에는 먹 자체가 먹 이야기 말씀해야 되죠. 먹 자체가 먹을 만들 때 거기에 이제 악교 성분을 같이 넣어서 엿처럼 이렇게 치대요. 그 먹은 아시죠? 먹은
까만 거 우리 숯 있잖아요. 숯 나무 뭐 소나무나 뭐 여러 가지 나무들 좋은 나무를 이제 태우면 더 비싸죠. 나무들을 태워서 그 그을음 있죠. 그을음을 다 걷어가지고 우리 예전에 아궁이에 이제 솥단지 같은 거 그죠? 솥단지 같은 거 보면 그 엉덩이에 솥단지 엉덩이에 이렇게 그림이 붙어 있잖아요. 그 그림처럼 그 그림을 다 이제 이렇게 그걸 걷어다가 그걸로 그 가루하고 이제 악교, 천연 악교죠. 악교랑 같이 치대는 거예요. 치대. 우리 엿 만들듯이. 엿 만드는 거 보셨어요 혹시? 엿 치대듯이 그거를 같이 놓고 막 이렇게 치대요. 이렇게 치대고 막 꼬고 막 다시 반죽하고 막 이렇게 하고 그거 최종적으로 붙여갖고 만든 게 이제 먹이거든요. 그래서 그 먹을 거 이제 갈아서 쓰는 거라서 기본적으로 악교가 들어있다. 먹이에는 악교가 들어있다. 그래서 먹을 사용하실 때는 악교를 넣을 필요는 없다. 먹을 그 악교가 뭐 어떤 역할이냐 그러면은 악교를 넣고 그림을 그렸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물이 뭐 쏟아지거나 하더라도 뭐 닦인다. 그냥 스며들지 않고. 네, 뭐 물감이 살짝 떨어졌다고 얼른 닦으면 닦아진다.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그림 자체가 이제 보호가 되는 거죠. 악교는 어떻게 만드는지 아시죠? 악교. 근데 이것도 의외로 모르시더라. 악교는 그 우리 동물 있잖아요. 동물들의 이제 예전에 이제 만들었던 악교 이제 그 방법은 동물들의 어떤 그 부속물 있죠. 뭐 뼈나 껍질이나 뭐 내장이나 뭐 이런 것들 이런 갖가지 이제 먹을 수 없는 어떤 그런 부속물을 가지고 부속품이 아니죠. 부속물을 가지고 그거를 이제 그냥 우리 뼈 고듯이 과가지고 우리 그 콜라겐 덩어리라고 해가지고 막 진득진득하게 남잖아요. 이제 그렇게 남을 때까지 이제 푹 걸어가지고 그걸 걷어갖고 또 이제 체에 걸러서 불순물 없이 체에 이제 고기에 걸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갖고 이제 풀 대용으로 쓴 거죠. 풀 대용으로.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악교라고 하죠. 네, 악교는 이제 동물성 악교가 있고 식물성 악교가 있어요. 그래서 생선에도 이제 콜라겐 덩어리들이 있으니까 생선도 이렇게 푹 고면 이제 악교 성분이 남아서 이제 진득진득하게 이제 되는 거죠. 그걸 가지고 이제 고체로 만들기도 하고요. 덩어리를 고체로 이제 말려갖고 그거를 이제 사용할 때만 이제 물에 중탕을 해가지고 그거를 녹여갖고 물에 희석해서 이제 쓰죠. 이제 농도는 이제 좀 진하게 좀 연하게 이렇게 농도 조절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악교를 이제 천연 그 분체라고 해요. 지금은 이제 한국과 물감이 이제 투비용으로 나왔지만 예전에는 저도 분체를 사용했는데 분체는 이제 천연 염료라고 보시면 돼요. 천연 염료. 그래서 여러 가지 색을 천연에서 얻어서 그걸로 물에 거르고 또 불순물 제거하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가지고 분체를 만든 다음에 그거를 이제 썼던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전부 다 자연에서 얻어진 색이기 때문에 아주 색 하나 만들려면 엄청 비싸기도 하고 귀중하기도 하고 그랬겠죠. 그래서 그런 분체를 쓰면 또 천연에서 얻어진 색이기 때문에 색감 자체가 또 약간 미세하게 좀 틀려요. 사실 오늘의 영상은 되게 실험적인 저한테는 영상이 되겠습니다. 사실 제가 강의를 많이 하고 있어서 이렇게 아주 오래전부터
이렇게 영상을 찍고 같이 공유도 하고 싶고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게 이제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더라고요. 여유가 없다 보니까 시간적 여유도 그렇고 그래서 꼭 한 번은 유튜브 지금 이제 거의 너무나 다들 일반화가 돼가지고 그죠? 다들 잘 하실 텐데 저도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찍고 싶었어요. 찍고 진짜 업로드 해보고 그냥 어떻게 보면 저의 그 작업에 대한 기록이라고 해야 되나? 이제 저는 그렇게도 이제 생각하면서 하는 거라 좀 뭐 실수가 있고 뭐 그러더라도 어때요? 그러더라도 그냥 기록용으로 저는 이렇게 남기기로 일단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더 체계적이고 조금 많이 알려드리고 싶고 이제 그런 마음은 많은데 이게 정말 마음처럼 많은 기록을 남길 수 있을지 지금은 방학이거든요. 방학이라서 제가 시간이 조금 여유롭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사실 그래요. 우리 그림이 이렇게 저도 이제 어렸을 때는 저도 이제 미술 전공했는데 어렸을 때는 그냥 서양화가 되게 멋있어 보였잖아요. 예, 그랬어요. 우리나라 그림은 보지도 않았어요. 저도 그랬을 때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젤 놓고 캔버스에 로하로 아주 멋들어지게 작업하는 게 되게 멋스럽게 보이고 세련돼 보이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림은 정말 촌스럽고 또 뭐 채색 들어가는 뭐 불화나 막 이런 거 보면 막 미나 보더라도 예전에는 미나인지도 모르고 봤죠. 근데 그런 거 보면은 너무 촌스러운 거예요. 사람이 그런 거 있대요. 약간 무식하면 용감하다. 예, 저는 그 말에 되게 공감을 많이 하거든요. 왜냐면 제가 그런 걸 너무 많이 느꼈기 때문에 예, 정말 모르고 하는 일은 정말 용감하구나. 예, 모르고 하는 말들이 정말 용감하구나. 무슨 말이든 할 수 있구나. 그래서 저도 이제 조금 몰라서 아주 그냥 용감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글쎄요, 저도 조금 속이 들었을까요? 나이가 먹어가면서 또 이제 이게 참 그래 문화라는 게 우리 이제 뭐 K-팝 뭐 이런 거 있잖아요. K-컬처 이게 되게 이제 이슈가 되고 막 세계적으로 이제 각광받고 우리 문화가 전체적으로 세계적으로 이렇게 인정받고 막 이렇게 하면서 아마 이제 제가 미나를 한 거는 채색화를 한 거는 거의 한 이제 20년 다 돼가요. 20년 되게 빨리 시작하긴 했죠. 빨리 시작하긴 했는데 진정성을 모르고 했죠 사실은. 그래서 그냥 처음에는 뭐 대강대강 하고 했죠 뭐. 그러다가 되게 진짜 제가 깨닫게 되는 거는 역시 우리나라 것이 가장 세계적이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깨닫게 되더라고요. 물론 이제 글쎄요, 그냥 깨달을 때가 가장 빠른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것이 가장 세계적이다 라는 걸 느끼면서 되게 더 멋스럽고 이거는 우리나라 건데 누가 따라하겠어요, 그죠? 우리나라 문화인데 그래서 이게 정말 하면 할수록 저도 이제 나이가 먹어가니까 여러분도 다 그러시죠? 하면 할수록 이게 정말 매력이 있겠구나. 우리나라 거니까 나는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적인 그림을 그리는 지금이 너무 행복하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지금 되게 젊은 세대들도 되게 우리나라
우리나라 문화를 좋아해주는 외국 분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이 전통 채색화 또 뭐 그림이나 뭐 음악이나 여러 가지로 되게 자부심이 강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우리나라 이 채색화 민화가 되게 세계적으로 되게 큰 호응을 많이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나라 그림을 사랑하시고 이걸 한번 많이 서로 같이 느껴보시고 체험해보시고 이런 기회가 많이 이제 있으실 거고 지금 되게 이제 가르치는 것도 많고 무료로 수강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많이 되어 있어서 이제 의지만 있으시면 다 하실 수 있으세요. 지금 되게 저도 많은 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들 너무 행복해 하시죠? 또 하시면서 또 약간 목표를 갖고 하시면서 재밌으시죠? 나는 좀 작가가 되어볼까? 처음에는 어떤 분도 내가 작가가 되어보겠다라는 생각을 하지는 않으시죠? 근데 그냥 꾸준하게 즐기면서 하시다 보면 나도 작가가 될 수 있나? 될 수 있는 자격이 되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냥 꾸준함이 정말 그 잘함을 이기는 것 같아요. 꾸준함이. 붓을 놓지 않고 꾸준하게 그냥 즐기듯이 그래 뭐 취미 하나는 내가 살면서 우리 운동도 해보고 춤도 춰보고 막 악기도 해보고 막 하시잖아요. 근데 결국은 나이 먹어서까지 그냥 편안하게 하실 수 있는 건 그림인 것 같아요. 악기도 이제 보시면은 다 좋은데 그래도 그림은 차분히 앉아서 음악 들으시면서 붓하고 물감 종이만 있으면 이렇게 그려지니까 너무 좋은 취미인 거죠.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 그림이고 이거를 나이 먹어서도 계속 그냥 차분히 끌고 가실 수 있는 것도 있고 그죠? 그래서 아주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좀 잘했다. 우리나라 그림 참 잘하고 있다. 제 스스로한테 조금 칭찬 많이 해주죠. 그죠? 근데 이걸 왜 했을까라는 생각은 안 할 것 같아요. 앞으로도 계속. 좀 친구 같은 느낌? 재밌어요. 그래서 잘 돼도 안 돼도 편안하게 참여하실 때는 그냥 내 마음대로 그려도 되고요. 어때요? 예술은 자기만의 어떤 철학이 좀 담겨 있는 듯한 그림들이 결국에는 내 정체성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다 하시겠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저와 같이 이렇게 따라서 조금씩 해보시면서 재미를 붙이시면 좋겠고 또 저 아니고도 워낙 이제 유튜브에 많은 이제 뭐 작품들이 올라오고 막 하고 하는데 글쎄요 내가 조금 더 많은 정보를 드리고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했던 거죠. 근데 모르겠어요. 마음이 조금 아직까지는 자신은 없어요. 자신은 없는데 저도 이제 이렇게 영상으로 이렇게 뭔가 기록을 남기고 이거를 한 분이라도 두 분이라도 봐주시는 이제 그런 날이 또 오겠죠. 그러면서 또 회상할 거고 그래서 이게 어떤 분한테 그냥 조금이라도 영향이 간다면 그 자체로도 너무나 감사할 일이고 저는 그렇게 해서 앞으로 자주는 혹시나 못 올리더라도 조금씩이라도 일단 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수다를 떨면서 완성됐습니다. 짜잔 이렇게 예쁘죠? 예쁜가요? 네 예쁘죠?
그래서 이렇게 완성이 됐어요. 이 가운데는 또 다 이렇게 푸른색으로 하면 또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조금 남겨 놓을게요. 그래서 다른 식으로 제가 작업을 할 겁니다. 그 작업도 제가 이어서 나중에 또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아셨죠? 금방이죠 이렇게. 그래서 저는 이거 나중에 보여드려야겠구나. 그래서 이제 이 틀까지도 해가지고 하나의 작품이 뚝딱 완성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배경도 조금 더 이제 작업을 해야 되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모란 꽃잎을 바림으로 해서 완성했다. 이렇게까지.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제가 이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또 반가웠습니다. 한 분이라도 보실까요? 안녕. 찍는 방법도 잘 몰라요. 정말 리얼이다. 쌩. 안녕. 이것도 어떻게 꺼야 되는지도 모르는 거 있죠? 안녕.